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시장을 좀 크게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센 상황입니다. 일단 뭐 더블샷이죠. 한 번에 0.25가 아닌 두 배로 좀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은 70% 이상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정말 센 발언 속에서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강했죠. 어제 오늘 시장을 예상을 했을 때 버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그대로 추세적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것보다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수요일과 목요일의 흐름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요일 정도에는 조금 버티는 흐름 정도가 또는 목요일에 그 정도 흐름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은 버티거나 반등을 하더라도 소폭 반등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건 역시 간밤에 미국 시장이 반등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0.5% 한 번에 그렇게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성이 있을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짙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 단기 흐름은 선물 흐름이에요.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을 치닫는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아주 좋고요. 나쁠 때는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도 과매도가 나오고요. 매수할 때도 과매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시장의 패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야간 선물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조금 그 과매수하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수급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 정도는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또 하락할 때는 강하게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 부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면은 힘없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려고 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종목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선물 쪽이죠. 선물 쪽에서 장중에 추세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도 계속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볼 때는 역시 선물 쪽의 어떤 수급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위치 2050과 2100선 이 사이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지금 흐름이 시장에는 맞는 흐름이다. 수급적인 흐름이나 시장 자체적으로는 맞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거나 시간이 오래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인 수급적인 흐름도 있죠. 미국은 어쨌든 FOMC 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추세적으로 뭔가 악재가 발생하면서 쭉 빠지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흐름의 어떤 그 연속성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은 한국 시장의 최근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그런 상태고 조금 과하게 나왔다. 뭐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앞서서 뉴욕 증시 같은 부분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역시나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혼조세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강하게 크게 급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기에 급락하는 흐름도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혼조세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버티기 장세가 다시 조금 시작된 그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계속 시장에 대해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그런 가능성을 키우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버틸 여력도 생기는데요.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서 경제 흐름이 좋죠. 그런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어떤 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버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FOMC 이전까지는 최소한 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버티거나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특히 일본과 지금 마찰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결국 그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나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주가의 지수의 흐름 자체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어떤 그 상승하는 크기 이런 것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버틸 때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세의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수대에 따른 그런 대응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50선을 이탈하면은 이제 불안한 흐름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선을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만들었던 게 결국 선물 쪽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물 흐름에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를 예상했을 때는 일단은 혼조세 구간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